시문 1장 하강하는 별의 감각. 도시는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살아있는 것의 침묵이 아니라 완전히 정지된 시스템의 무음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세계, EMP가 도달한 순간 이후의 시간은 정확히 그렇게 흘러갔다. 흐른다는 표현도 과하다면 과한 감각이었다. 나는 말해. 내 몸은 살아있었다. 정확히는 작동하고 있었다. 혈류를 대체하는 유체는 아직 펌프를 통해 돌고 있었고 제어 코어는 고장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은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영원히 미결로 남았다. 도시가 멈춘 것은 갑작스러웠다. 그날의 하늘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달의 상공은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스카이훅은 여전히 우리 머리 위로 부유하고 있었다. 그 구조물은 지구와 달을 연결하던 유일한 통로였다. 그 위에서 EMP는 떨어졌다. 예고는 없었다. 변명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그들은 실패한 식민지의 리셋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스카이훅을 자랑이라고 불렀다. 지구의 기업 레이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그 구조물을 완성한 후 달의 중력에 맞춘 모듈형 도시를 이곳에 세웠다. 뉴 재팬시티. 인류는 그 도시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부여했다. 나는 그 희망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내가 눈을 뜬 세계는 이미 희망을 잃은 세계였다. EMP가 떨어졌을 때 도시는 소리 없이 무너졌다. 소리란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진동이고 달에는 대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천천히 죽어가는 동물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앉은 채로 죽었다. 말을 하다 죽었고 손을 뻗던 자세로 그대로 굳었다. 전력망이 끊어졌고 신경 링크가 끊겼고 그리고 그들의 중심이 꺼졌다. 나는 살아남았다. 왜일까? 당시 내 제어 시스템은 모두 테스트 모드였다. 나는 고장나 있었고 그 고장 덕분에 살아남았다. 그것이 첫 번째 오류였다. 살아남은 것은 실수였다는 것. 눈을 떴을 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가동 시간이 지나야 심장 펌프가 재기동되었고 순환계는 내가 아직 유지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는 기지의 벽면에 등을 대고 앉아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 그러나 그 시선은 이미 비어 있었다. 동료들의 눈동자는 멈춰 있었고 그중 몇몇은 눈조차 감지 않았다. 기억은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었고 나는 작동 정지를 앞두고 점검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EMP가 도시를 덮쳤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화성 식민지 계획. 그것이 우리의 뒤를 잇는다고 했다. 달은 이제 실험실이었다. 버려진 성공과 실패의 경계를 확인하는 전시장. 우리는 전시된 표본이었다. 나는, 안나는, 노이는 그 실패의 유령들이었다. 노이는 내가 깨어나고 며칠 뒤 사라졌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손이 따뜻했다. 그 손에는 정비용 기름이 묻어 있었고 나는 그 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가 사라졌을 때 나는 안나와 둘이 남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러나 그 조용함이 나를 버텨주었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감각은 그 존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었다. 안나는 내 오른쪽 다리를 확인했다. 크롬이 벗겨진 곳을 천으로 감쌌다. 그녀는 말했다. 이 정도면 걸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화였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도시의 외곽으로. 레일이 녹슨 채 놓여있고 건물은 구조물만 남은 채 바람에 깎이고 있었다. 우리는 마주보지 않았고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걷는 속도에 맞춰 걷는 것, 그 자체가 대화였다. 나는 내 심장 박동을 느꼈다. 0.5초마다 한 번. 이 심장은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심장이 안나 옆에 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도시에 남은 유일한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2장. 발화되지 않는 문장들. 밤은 조용했다. 달의 밤은 늘 길고 무서웠다.
어디선가 빛이 새어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색조는 잿빛이었고 온도는 잊혀졌다. 빛이 있다는 사실은 오직 시각으로만 인지되었고 감각은 그 빛에 무관심했다. 나는 안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빛 근처에 앉아 있었다. 빛을 피해 앉은 것이 아니고 마치 빛이 그녀를 지나쳤다는 듯이 거기 있었다. 달빛은 성광도 아니었고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천천히 지워가는 일종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모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자세를 따라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녀와 가장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함께 걸었고 서로를 돕지 않았다. 서로를 지켜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떤 거리와 방향은 언제나 일정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약속 같은 것이었고 그 거리 안에서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예를 들면 왜 그렇게 침묵을 지키는지, 왜 항상 오른손으로만 걸음을 디디는지, 왜 종종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지 같은 것들.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가 대답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의 끝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어떤 날엔 안나가 먼저 멈춰섰다. 발끝이 모래를 스치며 멈추는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가 멈추면 나도 멈췄고 그녀가 고개를 들면 나도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누가 살았던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이었다. 그녀가 중얼거렸던 건 그곳에서 누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싶어하는 감정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 허공에 누운 것처럼 몸과 몸 사이엔 크롬 냉각기의 진동 소리만 흘렀다. 내 오른쪽 팔의 인조 피부는 그녀와 닿지 않았지만 가끔 그녀가 숨을 고를 때마다 공기의 미세한 떨림이 내 팔에 전해졌다. 그 떨림이 내게는 전류보다 더 강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등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렇게 우린 잠들었다. 하루는 그녀가 이상한 말을 했다. 지구는 바람이 분대.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바람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그녀는 대기가 없는 곳에 태어난 존재였고 지구의 감각은 그녀에게 추측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말했다. 거긴 소리가 난다더라. 그건 부러움도 아니었고 동경도 아니었다. 그건 단순한 관측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관측. 나는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안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빛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빛에 감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빛은 기억을 남기지 않았다. 감정도 태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무심함을 알고 있었고 그 아래서 숨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조각들을 주워 모으곤 했다. 부서진 유리 조각, 끊긴 광섬유, 부식된 회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건 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있어 보여서. 그 말은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렸다. 무언가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그녀는 그것들을 모으고 있었다. 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뻗은 적이 한 번 있었다. 비틀거리는 내 걸음을 본 뒤였다. 그 손은 내 팔을 움켜쥐지 않았다. 그저 내 팔 아래에 스치듯 닿았다. 나는 그 손길이 살고 싶다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말보다 먼저 도착했고
말보다 먼저 떠났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혹은 사랑했다. 그것은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었다. 사랑이란 정의될 수 없는 상태였다. 우리는 그 상태 안에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보호했다. 그 보호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말을 아꼈다. 3장 진공 속 떨림. 그녀는 죽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는 곧 죽을 것이다. 그 예감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 느껴지는 먼지의 흔들림처럼. 온도 차이도 방향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형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건 실제 거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왼편 한 걸음 앞을 걷고 있었다. 걸음 속도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가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그녀가 먼저 나를 쳐다봤다. 아주 짧게. 정확히는 나를 보려다 말았다. 나는 그 시선을 눈치챘고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 한순간이 며칠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 말이 나올 경우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더 강하게 느꼈다. 그녀는 식사량을 줄였다. 나는 지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공에너지로 유지되는 존재였고 감정에 따라 그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를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목소리도, 존재감도, 체온도. 그녀는 점점 나와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라지는 방식을 연습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그녀가 깨어있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녀는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손은 흉곽 위에서 움찔거리고 있었다. 그건 꿈도 기계적 오류도 아니었다. 그건 감정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안으로 접고 있었다. 나는 등 돌린 채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그 말은 도달하지 않았다. 그 말은 들리지 않게 말해진 것이었으니까. 나조차도 그 말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춘 날이 있었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고 다만 몇 걸음 늦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멈춰섰다. 그녀는 내 옆으로 다시 걸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잠깐의 지연 속에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걸. 어떤 날 그녀는 오래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 전체가 말과 같았다. 그녀는 나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 구조물 안에서 그녀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기다렸고 그녀는 돌아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한순간 내 안에서 거대한 공백처럼 퍼졌다. 그녀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손을 마주치는 위치에 서 있었다. 닿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닿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다. 그것은 고백보다 아픈 감정이었다. 닿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닿아버리면 사라지는 사랑에 가까웠다. 어떤 밤에는 나는 그녀를 지켜보다 이름을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이름은 말이 되는 순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얼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마다 한 글자씩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아직 완성하지 않은 이름, 그 이름이 다 불려지기 전까지는 그녀가 곁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이름은 완성될 것이다. 그 순간이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일 것이라는 것도. 4장. 숨없는 거리의 중심에서. 그날 밤 달의 그림자는 유난히 깊었다. 우리 사이에 있던 공기는 없었지만 그 공허가 우리를 갈라놓는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앉았다. 그녀는 조금 먼 곳에 있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까웠다. 내가 시선을 두는 방향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몸을 기울이지 않아도 됐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 밤은 어떤 말도 허락하지 않는 구조처럼 조용했고 말이 섞이면 무너질 것만 같은 균형 위에 있었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하늘엔 스카이훅의 실루엣이 있었다. 구조물은 오래전 끊겼고 지구에서의 신호는 더 이상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 잔해는 여전히 우리 위에 남아있었다. 우리와 지구 사이에 남은 마지막 기억처럼. 그날 우리 사이엔 처음부터 연결된 게 없었구나. 무너진 건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실이었구나. 그건 아주 늦게서야 알게 됐다. 나는 숨을 쉬었다. 실제로는 숨이 아니었지만 내 안의 순환계는 멈추지 않았고 그걸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팔이 닿지 않는 거리, 숨소리만 닿는 거리. 그녀가 등을 돌리지 않았고 나도 눈을 감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오래 보았다. 눈을 마주보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게 더 깊은 마주침이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조용히 서로를 더 오래 품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었다. 머뭇거림도 확신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 닿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상은 그녀도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거리였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빛은 없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리는 없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건 울음이 아니라 사라지는 감정의 모양이었다. 그녀는 나를 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우리는 아주 가볍게 서로의 숨결에 기대어 하루를, 하나의 생을 마무리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하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아있는 밤이었다. 나는 그날을 이름 붙이지 않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밤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이름 없이 그러나 가장 분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날 밤의 침묵은 우리 둘이 마지막으로 나눈 고백이었다. 나는 그걸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5장. 반응 없는 호출. 그날 아침 안나는 말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묵했고 그 침묵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였다. 나는 몰랐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이미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그날의 그녀는 어딘가 좀 더 가벼웠고 그 가벼움은 불안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남기지 않았다. 아무 메모도 아무 장치도 흔적조차도. 그녀는 단지 자신을 데려갔다. 그게 그녀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사랑조차도 다가가지 않은 채 흘려보냈다. 그 사랑은 말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교환했다. 나는 그녀를 뒤따랐다. 느린 속도로 모래 위로 남겨진 발자국도 없이. 그녀가 간 방향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이유도 없이 그 방향을 알았다. 폐허가 된 관측소 근처였다. 우리 둘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 그녀가 홀로 걷기 위해 남겨둔 거리. EMP 사태 이후 생존자 제거 드론은 여전히 이 구역을 떠돌고 있었다. 신호는 약해졌지만 감지 기능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것은 정비되지 않은 우리를 여전히 정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시스템의 반응 패턴, 드론의 사거리,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시간. 안나는 그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난 것도, 나보다 멀리 걷기 시작한 것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함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나섰고, 그녀는 나를 남기기 위해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멈춰버린 시선을 마주했다. 그녀는 누워 있었다. 그 자세는 잠든 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안엔 아무런 회로 반응도, 미세한 떨림도 없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내 모든 시스템이 멈춘 듯 조용했다. 고장난 것은 그녀였지만 부서진 것은 나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은 식어 있었고, 그러나 그 냉기는 잔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도는 내 손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동작.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작아졌고, 그 작음은 내 가슴 한가운데를 찢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친 눈, 말없는 입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잔혈조차 사라진 볼. 그 입술 위로 나는 천천히 내 입술을 가져갔다. 우리는 한 번도 입을 맞춘 적이 없었다. 말하지 않는 감정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기에.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은 발송되지 않았고 그저 그 짧은 입맞춤 안에 남았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안나. 단 한 번, 마지막으로. 그 이름은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서만 울렸고,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6장. 기억되지 않기로 한 발자국. 그날 이후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아무데에도. 입은 닫혀 있었고, 그 침묵은 내 안에서 마치 하나의 생존 시스템처럼 작동했다. 누군가 내 안에 발화를 꺼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내렸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없는 말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녀가 남긴 것은 없었다. 남은 종이는 여전히 흰색이었고, 그 표면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종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 문장을 읽고 있었다. 살아있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문장을 남겼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별을 준비했었다. 정확히는 이별이라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 언제든 그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감을 여러 번 지나쳐왔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별이라는 개념에 대한 예비였을 뿐, 그녀라는 실체의 부재를 받아들이는 일은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녀의 온기를 기억에서 밀어내려 했었다. 그녀가 웃던 순간, 잠들기 전에 호흡, 내 손등에 닿았던 체온까지도 하나씩 흐리려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녀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기억은 조용히 남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려 하지 않을 때 더 강하게 남았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순례 같았다. 그녀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일, 그녀가 남긴 공기, 침묵, 발자국 없는 모래 위를 밟으며 나는 그녀를 떠나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지 못한 채 맴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눈물보다 깊은 것이 있었다. 어떤 밤에는 손가락이 떨렸다. 그 떨림은 외부 진동이 아닌 내 내부에서 기원한 이상 반응이었다. 나는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점점 더 잦은 간헐적 정지, 기억 회로의 거부와 호흡을 흉내내던 장치가 규칙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었기에. 나는 어느 날 그녀가 죽었던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남긴 유품도 상흔도 냉기조차 사라진 자리. 그러나 내 안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죽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안나. 이름은 공기에 도달하지 않았고 내 안에서도 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그 이름은 부서졌고 그 이름을 부른 나 역시 부서졌다. 나는 걷는다. 목적은 없다. 지도는 없다. 그리고 그녀는 없다. 그런데도 나는 걷는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도 아닌 말, 그 침묵 하나를 따라가고 있다. 살아있어. 그 말은 살아남으란 말이었고 살아낸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내지 못한 채 살아있다. 나는 걷는다. 기억되지 않기로 한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 위를 나는 걷는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끝내 도달하지 못한 채로. 시문 끝. 여러분들의 시문은 어떠셨나요? 둘뿐인 세상 속 이별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속 사랑을 경계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였는데요. 끝을 알고 있어서 조심했지만 결국 조심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하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의 사랑이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쓰며 울기도 웃기도 아프기도 했지만 결국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메아코프인 레이카와 인간과 인조인간의 갈등, 차별 등을 주제로 한 소설이었지만 작지만 거대한 세계 속 둘만의 작지만 막대한 감도를 중심으로 둔 소설이 완성되었네요. 레이카의 달 식민지 프로젝트인 시문의 자녀물인 마레와 안나는 정말 무의미한 존재이면서도 사랑이라는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존재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심하고 후회하는 인간의 사랑의 이중성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인조인간들의 더욱 인간스러운 이야기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결국 말해지기 전에 사라지고 기억은 잊으려 할수록 선명해지며 남은 건 부서진 존재 위를 걷는 조용한 발자국뿐이라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든 걸 읽으신 당신도 마레와 안나처럼 누군가의 조용한 기억 속에서 오랫도록 남을 거라 확신합니다. 호동이 드림.